10대 1 혹은 10대 1 언더에서 한 자릿수 경쟁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토주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나도한 강사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일 텐데, 논술이 높은 경쟁률로 많은 학생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 학교들 지원하게 되었을 때 아주 낮은 경쟁률에서 시험 칠 수 있는 학교들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논술에 있어서 경쟁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저 있는 학교들을 보통 얘기를 했을 때 원서 지원상 경쟁률은 뭐 60대 1, 70대 1, 90대 1까지도 가는데,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맞춰서 실제 시험장에 나타난 인원들이 얼만큼 되는가 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보통은 20대 1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학교들의 데이터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최저가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20대 1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얘기할 학교들은 이 학교보다 더 언더예요. 10대 1 혹은 한 자릿수 경쟁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학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이제 외대라는 학교인데, 일단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경쟁률인 모집단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이 학교가 가장 많이 뽑아요. 인문 논술에서 모든 학교 통틀어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외대 서울 캠퍼스,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까지 도합 400명 가까이 뽑아요. 총 399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 중에서 서울 캠퍼스가 300명을 넘고 이제 글로벌 캠퍼스가 대략 90명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서 비교 대상을 한번 봐주자면, 예를 들어 연고, 서성, 한 이제 적게는 80명, 많게는 뭐 한 160명 가량 뽑아요. 이 수치는 뭐 한양대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5배 가량 되는 수치고, 그만큼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는 만큼 경쟁률이 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국어 학과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이 외국어일수록 경쟁률이 보통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칸디나비아, 선생님도 사실 스칸디나비아에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5.8대 1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학과보다는 학교를 보고 상향 지원을 노리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지금 외국어 학과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 보여주면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근데 이거 제가 가서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대학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복수 전공 시스템 혹은 전과 시스템. 이게 학교별로 체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그쪽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은 특수한 외국어 학과로 입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학점 관리를 잘했다라는 전제하에 졸업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이 복수 전공으로 2개의 학과의 졸업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대 굉장히 많이 뽑는 학교고 실질 경쟁률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갈 수 있다. 두 번째 학교는 숭실대학교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자체는 104명이요. 거의 4분의 1밖에 안 뽑는 거 아니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거의 한 자릿수인 그런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은 크게 2가지 정도의 이유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수능이 매년 목요일에 시험이 치러지죠. 첫 번째 주말에 이제 주요 학교들의 시험이 몰려 있어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직후 첫 번째 주말 토요일에 시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날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까지 상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그날 시험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숭실대를 인문논술로 지원하는 비율이 별로 높지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도 특히 숭실대 경상계열이라고 하는 모집단위들, 예를 들면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경영학부 뭐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문과 친구들이 숫자, 데이터 이런 것들에 사실 조금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숭실대학교가 이전에는 이 경상계열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진짜 찐 수학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면, 지금은 찐 수학이 아니에요. 도표에서 숫자들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건 수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계산의 영역이 좀 더 가까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학과, 경영학부 같은 그런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저 3대 1의 경쟁률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
논술인데 3대1?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숭실대학교에서는 그런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수포자만 아니면 숭실대 경상계열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낮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지금 앞으로 두 개의 학교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중앙대학교랑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의 특성이 뭐냐? 논술이라는 전형 측면에서 봤을 때 난이도 대비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낮아요.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70 후반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합격생들도 평균 20점 이상씩 감점 당하고도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학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점수가 더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제 문제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감점을 많이 당한다. 그만큼 이 학교의 고유한 채점 메커니즘, 문제의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한두 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꾸준히 5개년, 6개년 이상 데이터를 봤을 때 점수가 이렇게 낮았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여러분들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학교의 숨겨진 특성들, 채점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학습을 한 친구들이라면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경쟁률보다 자기가 누수되는 점수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챙겨감으로써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 같은 거 보면은 이 학교의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90%의 합격생들이 자기가 풀었던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에 대해서 보통 혹은 쉽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오직 10%만이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감점이 많이 될 수 있는 학교들의 문제는 어려워서 감점당한다라기보다는 이 학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점을 많이 당하는 거고 그만큼 제대로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이 된 배운 친구들이라면 감점 안 당함으로써 좀 더 쉽게 합격선에 이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치에 비해 더 학교 특성을 잘 이해한 친구들은 유리한 경쟁률을 맛볼 수 있다는 점. 논술이 경쟁률이 높아서 너무 고민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학교들은 실제 데이터 상으로도 한 자릿수 경쟁률을 수렴하는 학교들이구나. 아니면 데이터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논술이지만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고려해 볼 법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오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